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이의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다입니다. 날이 정말 덥네요. 네, 이런 더위는 정말 대책이 없죠. 네, 이런 더위에 무엇을 주로 하시나요, 두 분은? 에어컨 바람 밑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에어컨 바람 앞에서 책을 음. 정독하여 교과서처럼. 그나마 독서가 네.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시원한 데 사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 최은영 작가의 작품이에요. 쇼코의 미소라는 단편들이 묶여 있고요. 네, 네. 단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쇼코의 미소로 묶여 있는 책입니다. 최은영 작가 소설은 읽어보셨나요? 혹시 이거 전에? 이 책 전에? 아니요, 저 음. 사실 최근에 음. 소설은 거의 안 읽다가 또 그래서 새로 나온 작가들 이런 거 잘 몰랐는데 네. 제가 유일하게 잘 보는 게 트위터인데 거기서 따뜻한 작가라는 소개가 많아서 궁금해져가지고 네, 보게 됐죠. 그러셨구나. 저도 최은영 작가 작품은 처음이에요. 음. 처음 읽었어요. 네. 이양은 어떠셨나요? 처음이겠죠. 전체적으로? 아, 네. 괜한 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분들 글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전에 읽었던 그런 작가들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 그랬어요. 네, 책 소개를 쇼코의 미소 책 소개를 간단하게 제가 이거는 윤마담이 추천한 책이라서요. 윤마담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네. 네, 따뜻한 작가라는 소개를 받고 있고 또 2014년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으로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책도 있긴 하던데 나이 관계상 기억이 안 나요. 괜찮습니다. 뭐든 용서하겠습니다. 내게 무해한 사람. 무해한 네, 사람? 무해한 사람이라는 네. 제목이었는데 그 신간 나오기 전에 제가 이 따뜻한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 작가가 궁금해져서 이 책을 보게 되었고 7개인가 8개의 단편집이 모여 있는데 최근 현대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국가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미묘한 관계들을 정말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7개 단편이 실려 있어요. 네. 이 책에 보면. 네. 네. 이마담은 어떤 단편이 가장 좋으셨나요? 네. 저는 신짜오 신짜오, 저도요. 신짜오. 네. 그게 가장 좋으셨구나. 감명 깊게 인상 깊게 읽었던 음. 부분인 것 같아요. 윤마담도요? 네. 네. 저는 한지와 영주도 괜찮았었고요. 네. 네. 그리고 한지와 다른- 영주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막 읽다가 끝에 어떻게 되지? 음, 어떻게 음. 될까 했는데 그냥 그냥 끝나버려서 음. 이 둘은 왜 그랬을까? 정말 궁금한. 네, 네. 한지가 왜 그랬는지. 왜 그래 정말요. 그건 한지에게 물어보는 걸로. 그리고 먼 곳에서 온 노래도 네, 네. 좋았어요. 네. 네. 자, 그러면 7개의 단편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단편 얘기들을 해볼게요. 첫째 작품으로 실린 쇼코의 미소, 이 단편집 이름으로도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어떠셨나요? 두 분 다? 이런 걸 제가 물어보려 생각 안 하셨죠? 그죠? 여기 보면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의 문화 교류 이런 내용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일본은 아니고 굉장히 멀리 떨어진 섬 마을 친구가 저희 학교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저희 집에서 한 일주일 머물렀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 기억이 어떤 기억이 비슷한 기억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부모님이랑 말을 굉장히 잘 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딸이 셋이라 쪼잘쪼잘 거리는데 얘가 쪼잘쪼잘 거리니까 우리 부모님이 여자아이들 내심 보니까 너무 시끄럽다 이런 말 했던 게 이 책을 읽으면서 기억이 확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 쇼코의 미소에 보면은 할아버지 네, 나오잖아요. 네. 양쪽에 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들이 손녀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
이해가 되다가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저는 좀 그렇게 읽었던 책이에요. 눈마담은 어떠셨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실려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쇼코의 미소가 친절하지만 차가운 미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주인공 소유가 쇼코를 약간 우러러 본다 그래야 되나? 쇼코처럼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얘기를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 주인공은 오히려 쇼코가 원했던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일본에 찾아갔을 때 쇼코는 그때 오히려 우울증에 걸린 상태로 초라한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나약하고 방어적인 미소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나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 예의 바른 미소로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그랬었고 근데 그런 둘 사이에 이렇게 시소 타는 관계보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네. 잠깐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 사업을 하다가 마음의 문을 닫고 네. 무능력한 할아버지, 딸한테 의지하는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쇼코한테는 일본어로 네.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는 네, 그래서 우리는 미소 아니면 가면 그런 거 뒤에서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는 마음을 그 가까운 사람들이란 가족들한테는 오히려 마음을 못 연다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지 자꾸 그런 걸 숨기게 되고 오히려 이방인 같은 쇼코한테는 쉽게 속내를 드러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쇼코의 미소는 두 소녀 친구, 그러니까 네네. 쇼코와 쇼코의 친구로 시스타 소유. 소유. 그런 두 친구의 우정과 관련된 이야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가족의 이야기로 봤었거든요. 네네. 아마 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저를 가장 잘 많이 그쵸. 안다. 왜냐하면 낳았으니까요. 당연히 네네.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쩌면 가장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 대부분 선별해서 보여드리거든요. 철이 든 이후로는 그쵸. 뭐 속상할 만한 것도 빼고 하고 싶지만 못하는 말도 많고 뭐 그렇잖아요. 가족이. 이 쇼코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에서 되게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요. 네. 불편하고 그다음에 소유의 할아버지였던 분도 네. 자기 손녀보다는 오히려 네. 쇼코한테 많은 말들을 네. 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관계들을 보면 그래서 가끔은 가족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두 분이 저를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제 나이에 저를.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돌아가 보면 다시 소유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는 계기는 할아버지의 그쵸. 죽음과 그에 얽혀있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다시 어떤 힘을 동력을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참 가족만큼 묘한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지 되기도 하고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떼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 쇼코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가족들 때문에 사실 자기 삶을 온전히 못 사는 것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또 그 가족 때문에 쇼코도 그런 표현을 하죠.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오히려 자기가 떠나면 동경을 가면 뭐 이런 그쵸. 표현들을 하는 걸 보면 그거를 아주 잘 작가가 그려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단편이다 보니까 사실은 앞뒤가 그러니까 좀 이야기들이 더 그쵸. 서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쇼코는 굳이 애벌레 문신을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 왜 굳이 애벌레였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옛날 작가들에 비하면 좀 선선한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신짜오라는 작품은 두 분 다 마음에 드셨다고 하셨으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좋으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면서 이방인으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쵸. 더 와닿았던 것 맞아요. 같기도 하고
또 독일이란 나라에서 베트남인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로서 둘 다 이방인이라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처음에 지냈던 그 정다운 모습들이 제가 겪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서 친숙하기도 하고 그게 그런 서로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처음 내가 갔을 때 그 베트남 그 주인공 엄마가 네. 많이 도와주잖아요. 거기 그쵸. 사회에 네.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도움을 제가 받은 적도 있고 준 적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 나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두 가족이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우리가 베트남 전에서 저질렀던 그런 과거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게 그 아무것도 몰랐던 거 미안해라고 네. 맞나? 여기 나오는 말. 7개가 막 뒤집박죽 섞여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주인공은 자기가 직접 저지른 일도 아니고 과거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베트남인이기 때문에 서로 해소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그런 거를 되게 잔잔하게 잘 보여줘서 네, 좋았던 단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로 표현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관계로 끝나기는 네. 했지만 그 주인공 엄마가 빨간색 네. 가족들을 네, 네. 위해서 털모자, 털 목도리 떠서 준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표현, 사과 같은 걸로 느껴져서 그렇게 국가가 어쩌면 저질렀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들을 개인들이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름다우셨구나.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네.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네. 네. 이마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사실 거의 무지한 네네. 거예요. 이렇게 네. 전혀 그냥 람보만 아는 사람인 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람보를 아는 것만 네. 다행입니다. 이 보셨어요, 책을 근데 람보를 선생님? 보셨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엄청나게 슬픈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저지른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네, 나와 네. 버리니까 그 생각이 들었고 저도 잠깐 여기 살았으면서 느꼈던 감정들 느꼈었는데 저는 일본인 친구랑 좀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이들도 있는 가족들이었는데 그 친구랑 저희만 아이가 없어서 근데 생각해 보면 되게 미묘했던 게 많았어요. 얘기 같은 거 하면서도 우리도 네. 단일 감정을 빼놓을 수 있으니까요. 없죠. 네. 그래서 같이 웃고 떠들고도 나중에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사실 뭐 그 친구를 욕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뭐 약간의 그런 멘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면 저는 무조건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는 베트남에서 우리가 저지른 네.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참여만 한 것이다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너무 슬프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역사를 조금 바르게 보고 다양한 면을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 람보만 볼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들게 한 책이었어요. 베트남 전쟁은 한국 전쟁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뭐 네, 얽혀 있는 네. 것도 많고요. 네. 저희가 참전국이었으니까요. 네. 네. 근데 전쟁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은 없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그쵸. 같아요. 네.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가차없이 그것들을 해야 할 수 있는 어떤 특허권 같은 거를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맞고 그쵸.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도 네.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마 그때 참전이 거의 용병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정세상 보내야 있고 또 거기서 돈을 벌어오기도 네. 했고 그쵸.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다치고 돌아오시기도 네. 하셨고 우리 왜 그 파병 그렇죠. 월남 파병 장병회 네,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많이들 다쳐오시기도 하셨고 그분들을 다짜고짜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참 애매한 문제예요. 네. 네. 그들이 비난받아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비난받아야 될 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하는 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짓이라는 것은 네.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짓이 그쵸. 많이 있을 수 네. 있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기술한 기록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전했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이게 상식선에서 무너져 있는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그쵸. 물론 전쟁이라는 곳에 음. 상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많은.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죄해야 되는 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저는 저조차. 우리가 왜 전쟁이라고 해도 포로라고 하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어린 아이들, 아주 병약한 그쵸.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식으로 학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던 전쟁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뭐 자의적으로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 걸려 있는 게 많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궁금했어요.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왜 한일전 같은 거 뭐 네, 하면 네. 거의 이겨야 그쵸, 되는 네. 거잖아요. 뭐 그쵸. 상대방 선수를 물어 그쵸. 뜯어서라도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응원을 하는데 우리 엄마 코끼리 밥통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아니 뭐 이사의 미야게 같은 뭔가 잔을 네, 쓴다 네, 이게 네. 놀이답게를 찾는 거에 대해서 어. 그닥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감정이라는 게 얼마나 네. 일관성이 없는 감정인지 느껴서 그닥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 그렇죠. 저희 언니가 대학 다닐 무렵이었고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 그쵸. 저희 언니랑 6년 차이 나니까 여튼 굉장히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요. 네. 대학생들은 특히나 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 버젓이 논노 잡지를 봤어요. 그 당시 일본 잡지 많이 봤었어요. 여대생들이. 분홍색 아직도 기억나요. 표지가 분홍색이었던 논노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게 일본 잡지예요. 아, 네, 그래서 패션 잡지. 네네 패션 잡지였어요. 그래서 아 인간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어린 시절에 그걸 보고도 근데 신짜오 신짜오는 잘 쓰여진 작품 같아요. 네.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이 작가에 대해서 의아했던 건 작가 그거에 대해서 써놓긴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모든 캐릭터들이 네. 특히 여성 캐릭터들이 모세혈관 보이듯이 다 이렇게 뭔가 투명하고 맞아요. 예민하고 부서질 것 네. 같은 캐릭터들인가. 제 앞에 두 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강건하셔서 어디에 이런 캐릭터가 있나 살짝 궁금한 그런 생각 본인인가 본인 자신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 곳에서 온 노래도 참 좋았어요. 네. 이게 이제 러시아에 공부하고 네, 있는 네. 선배와 여자 후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제가 기차에서 봤거든요. 기차에서 네. KTX 타고 가면서 봤는데 살짝 울컥했었어요. 살짝 울컥했고 제 대학 시절이 기억이 네. 나서 울컥했는데 이 먼 곳에서 온 노래는 그러니까 뭐랄까 그래도 그 대학 안에 있는 기성 세대들의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항했던 한 선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선배를 보면서 자라왔던 한 후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우정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선배로 나오는 주인공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명민하게 러시아로 가서 도스토옙스키를 공부할 정도로 그런 명민함은 저에게 없지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만 하더라도 대학 네. 사회가 거의 남성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뭐 동아리 문화라고 하는 저희 땐 서클이란 말은 쓰지 않았죠. 동아리라고 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네. 80년대 학번들은 서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오히려? 90년대는 네, 동아리인데요. 저희 동아리라고 동아리라고 했던 썼는데 여튼 그게 많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권위적이었어요. 네. 강압적이었고 그 문화 자체가 근데 민주화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했던 우리가 굉장히 강압적이었던 거에 대해 그때 똑같은 거죠. 코끼리 밥통을 쓰는 우리 엄마를 이해 못했던 마음과 똑같았는데 어렸을 때는 엄마니까 우리 엄마 놀이답게를 쓰면서도 축구 한일전을 하면 저렇게 목 놓아 외칠 수 있는데 이 선배들은 잘 이해가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당했었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막 딸을 시키고 했으니까. 음. 근데 지금 같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땐 저도 어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처음 입학해서 사발주를 거부한 게 제 인생에 완전 꼬이게 된 계기였죠. 6개월간 아무도 저한테 말을 못 붙이게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참 속 좁다. 그러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네. 게 아. 그게 그 대가를 보여준 거죠, 어. 저한테. 근데 여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주인공도 그런 행동들을 네. 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하고 뭐 그 동아리에서 나가줬으면 노래패 동아리에서 나가줬으면 근데 제가 알기로 노래패가 더 심했던 곳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세상과 닮은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 작가는 시종일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되게 주목했던 네. 것 같아요. 가정도 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강압이라는 게 존재하는 그렇죠. 관계가 존재하고 또 대학이라는 장소도 그렇고 친구라는 장소도 그렇고 뭔가 그 관계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작가는 또 다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계로부터만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만난 그 후배로부터 네. 위안을 서로 얻고 서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인 거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막 그 두 부류의 무리의 친구들과 다 관계를 끊고 심지어 저는 선언까지 했어요. 끊고 왔는데 그러면 그래서 나는 외로운가? 혹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과거로부터 뭔가 동력을 잃었나? 절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건 지금 저한테 있는 좋은 관계들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은 완전히 사회에서 혼자 외톨이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네. 먼 곳에서 온 노래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좋았어요. 아, 좋으셨어요. 네. 러시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아, 하고 그러셨을 것 있어요. 같더라고요. 네, 그러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저는 학교 동아리 생활을 하긴 했는데 네. 저희 동아리는 권위적이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 학생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동아리의 모습은 뭐요? 전 통기타 동아리였거든요. 아. 근데 이런 노래패 똑같이 노래를 부르지만 민중가요는 부르지 않는 그런 동아리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되게 먼 나보다 한참 앞선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지금 또 들었고 이 작가를 배경으로 본다면 네. 오히려 우리 뒷얘기예요. 이 작가가 84년생이더라고요. 84년생인데 네. 노래패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노래패는 있으니까. 네, 남아있는 동아리 중에 하나고 여기에 보면 되게 나이 든 선배로 나오는 네, 캐릭터들이 재학번 때예요. 아. 그런 걸 보면 맞아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뒤인 것 같고요. 근데 여튼 지금도 잘 이해 안 가요. 뭐가 그렇게 당연한지. 나는 그래서 대학 시절에 네. 공부를 하든 연애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떤 네. 걸 하든 세상이 나에게 당연하다고 주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 갖는 삶이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예를 들면 수업을 빠지는 친구가 있어요. 네. 친구라는 이름으로 대리 출석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왜 당연하지였어요. 저는 그것과 그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쵸, 그쵸. 그것은 그 아이의 양심과 내 양심을 동시에 팔아야 되는 짓이고 또 하나 눈뜬 상대방을 버젓이 기만하는 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절했어요. 그거를. 저도 그런데 거절했었어요. 거절했는데 그러면 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그 무리 안에서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앞에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공책을 빌려달라고 하죠. 수업을 한 학기 내내 안 들어왔던 선배들이. 그런데 내 공책을 빌려가는 거가 익스큐즈를 해야 될 일이지 당연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그런데 같은 과기 때문에 우리는 선후배이기 때문에 그게 왜 당연한지 저는 그리고 저한테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얼마나 재수없는 후배였겠어요. 더 나아가서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예를 들면 밥을 사달라고 그래요. 네. 납득이 안 갔어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들끼리 네. 누가 누구한테 기생해서 밥을 사달라고 하는 게 납득이 안 됐어요. 정말로. 그때는. 그래서 선배가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게 왜 당연한지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러니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생 관계가 유지되면 네. 선배가 나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건 또 맞아요. 파르페는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로또는 안 주고. 그럴 수는 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내려오는 것들. 음. 선배가 주면 술을 받아 먹어야 되고 선배들이 시키면 이상한 게임에 동참해야 되고 혹은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갖는 시기가 대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답습해버리면 네.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해야 될 것은 그런 공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보이는 건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면 여기서 온 그 선배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네. 그런데 그 결과로 많은 뭐 왕따를 당하고 예를 들면 여기서도 그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뭐 나가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는 불편함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거죠. 그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기준을 잘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그렇죠. 질문에 누구인가의 질문에 오늘은 A라고 대답하고 내일은 B라고 대답하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무 질문 없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닥치는 일은 다 불합리한 일이고 맞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우습게 자기가 며느리일 때랑 자기가 딸일 때랑 다른 짓을 할 수 있거나 네. 그쵸. 너무 우습게 그런 일들을 네.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묻지 않은 거죠.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딸이건 며느리건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대학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시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스마트폰만 안 충분하죠. 하면. 그럼요. 대학은 애들이 방학도 뭐, 엄청 네. 길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길어요, 진짜. 그러게요. 근데 왜 웃었냐면 저는 그런 혜택을 다 누리고 저는 출석을 안 했는데 다음 주까지 제 출석 도장이 찍혀 있고 동글뱅이가 찍혀 있고 막 그 친구들이 학고 먹을까 봐 아직 오늘 안 나온 나를 다음 주 거까지 동그라미 쳐놔서 나를 무척 당황하게 하기도 했었고 또 시험 기간이면 족보가 도서관 앞에서 놀고 있는 저에게까지 오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렸는데 그 시절이 약간 좀 혼란스러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저는 과 특성이 그 남학생이 많은 정치외교 학과여서 선배들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남성 중심의 그런 군기 문화가 쭉 있다가 저희 학번 때 갑자기 여학생이 반이 네.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 분위기도 아닌 것이 선배들도 이 후배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럽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들을 겪지는 않았지만 뭐 과실에서 선배 언니가 담배 폈다고 뭐 남자 선배가 뺨을 때려서 대자보가 붙기도 하고 그래도 같이 때리면 될 텐데. 네, 그렇게 대자보가 붙고 그런 논란이 막 있던 시기 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과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는 그 선배 여자 선배도 잘못한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누가 누구를 때리는 것도 잘못한 네, 건데 그렇죠. 네, 네.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자 생각해볼- 선배가 네. 뭔가 자신의 강인함을 드러내거나 남성주의적인 사회에 대해서 반기를 든다고 해서 과실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건 옳지 않으니까 나가시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굉장히 당연한데 네. 그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마담은 훌륭해서 아니요, 쌩이. 근데 그때는 사실 아빠도 안방에서 담배를 피웠었고 그쵸. 아빠는 다르죠. 과실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 다 흡연 맞아요. 잿더리가 과실에 과실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도 네. 집에 잿더리가 있었는데 네, 네. 아버지는 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었고 그분의 돈으로 수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나 선배의 담배는 다른 거죠. 네, 되게 별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잖아요. 나요, 선생님. 네. 근데 나요. 근데 왜 이 좀 음. 새로웠냐면 대학교 들어갔을 때 건물에 담배를 못 피우게 됐던 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과실에 담배를 남녀를 불문하고 피울 수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약간 좀 저희 때는 그 지금 윤마담 때 여학생이 비중이 확 늘어나고 몇 년 있다 또 저도 계속 여학생 비중이 늘어나니까 그런 혼란은 없었는데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그때는 연애
보니까 여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좀 혼돈. 우린 너무 연애를 많이 하는 거죠. 대학 그래서 때 또 공부가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 세대의 선배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대학에 네네. 들어오고 본인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어떤 느낌이 좀 있었냐면 남자친구들이 많이 해주는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 과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조금 달랐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어쨌든 저는 이 먼 곳에서 온 노래 중에서 보면 이 선배가 그 여자 후배한테 자기의 이런 점이 싫다고 막 얘기한 대목이 나오는데 네. 여자 선배는 그게 좋아서 이 여자 네. 후배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싫어하는 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스스로한테. 그래서 누군가는 또 나의 이러한 싫어하는 면을 재밌다고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이거 선생님한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하나만. 강박증? 못 고치는 걸로. 꽂힌다. 근데 그 강박이 그쵸. 똑같이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네. 역할을 다 하니까 어떤 때는 그게 너무너무 선생님은 가장 못마땅한 게 뭐예요? 선생님한테서? 많지만 의지 박약한 거. 의지 박약이 만났는데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놀랍다. 저는 저한테 가장 불만인 게 외모이다 보니까요. 딱히 헤어날 길이 없네요. 수술밖에는 답이 없네요. 네. 그리고 다른 작품도 언니 나의 작은 순애 언니도 좀 슬펐어요. 네, 그렇죠? 저는 이건 되게 마음 많이 아팠어요. 슬펐어요. 마음 아팠던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지하철에서 읽다가 음. 지하철에서 난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근데 이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 슬펐는데 네. 이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그 특히 순애 이 언니의- 순애 언니 부분은 조금 네.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이 작가가 사람이 망가진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고 마른 순애 언니가 네. 이게 목덜미가 안 보이는 게 살이 오른 네, 모습으로 네,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사실 굉장히 가난해진 건데 살이 오른 그렇죠. 모습으로 이렇게 네. 대비를 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참 아팠어요. 그 대목이. 저는 통닭 사갖고 갔는데 네. 그렇게 음. 그 먹는 모습 묘사한 부분 정말 너무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딱 이 설정된 걸 보면 남편 자식 엄청나게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자기를 다 네. 죽이고 사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본능 식욕은 아니죠. 그 살아남기 위해서 꼭 먹어야겠다는 그런 네. 거지. 너무 슬펐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 작품을 보면서 내몰리는 삶은 안 네, 살아야겠다는 네.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내몰리면 사람은 누구나 음. 저도 그럴지 몰라요. 네. 선생님이 사온 통닭을 눈앞에서 선생님 쳐다보지도 않고 다 먹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먹어보란 소리 한마디 없이 그쵸. 제가 네. 그럴 수도 있고 더 내몰리면 저도 어딘가에 가서 거짓말을 하거나 둥을 치면서 사람들한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몰린다는 게 너무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순애 언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해서 삶이 그쵸. 뒤흔들린 경우라서 이건 본인들의 의지로 맞아요.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던 네,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내가 고통스럽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있는데 그렇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맞아요. 요즘에 되게 뭐 엄청 덥잖아요. 네. 더운데 이게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에어컨 누가 이렇게 그 사람 덥다고 기사를 썼더니 댓글로 에어컨도 없으면 왜 사니 이런 말을 막 쓴 거예요. 누가? 모르죠. 아이디가 이상해서. 근데 정말.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이 네. 가난이라는 게 그쵸. 정말로 되물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97년 IMF라고 네. 하는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 시절에 몰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몰린 그쵸. 사람들이. 네. 그리고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비난할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게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던 공간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몰리는 삶은 안 살아야겠구나. 나도 순애 언니 네.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되게 무서운 포인트라니까요. 누구나 그게 될 너무 수 있다. 슬프더라고요. 그럼 될 수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거를 좀 음. 마련돼야 되는데 사회에서 전혀 아직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공부한다고 이렇게 중간에 PR도 합니다. 네. 여튼 7편의 네. 소설들이 톤이 좀 비슷해요. 네. 톤이 비슷하고
경계에 몰려나 있거나 아니면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조금 힘들게 살아가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시점이 아마 이 작가를 따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아마도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7편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기엔 좀 시간이 길고요. 그래서 작품들 어떤 게 좋았는지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해봤고요. 문체도 예뻐요. 문장들도 좀 이렇게 네. 예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좋으셨던 문장들 골라오셨을 텐데 어떤 거였는지 얘기해 주시고 한 줄 평 하는 걸로 해서 네,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네. 어떤 분이 먼저 하실까요? 네, 그 신짜오에서 저는 좋은 문장들이 많았었는데 네. 어떤 조건도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따뜻한 기분과 우리 두 식구가 같은 공간에 모여 음식을 나눠 먹던 공기를 기억한다. 어떻게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마음이 호의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부분이랑 또 우리 관계들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것도 신짜오 부분에 나온 부분인데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의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누가 떠나는 쪽이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생각했다. 어떤 경우 나는 떠났고 어떤 경우 남겨졌지만 정말 소중한 관계가 부서졌을 때는 누가 떠나고 누가 남겨지는 쪽인지 알 수 없었다. 네, 그 떠남과 남겨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았다. 이 부분이 좋았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저도 그 부분 방금 얘기한 부분 좋았고요. 저는 신짜오에서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엄마의 예민하고 우울한 기질을 섬세함으로 특별한 정서적 능력으로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줌마의 애정이 담긴 시선 속에서 엄마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보였었다. 이 부분이 되게 와 닿았거든요. 남편이 사실은 그때 그 초를 친 주범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여성분이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기가 마음을 주고 받았던 네, 네. 동료이고 친구이고 그리고 한편 가족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단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엄청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단절했던 네. 이유는 설명이 안 되죠. 그죠? 단절된 이유는 남편이 그렇게 판을 치고 나서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요? 남편이 네. 하고 관계가 썩 어, 따뜻해 네, 보이진 네, 네. 않았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죠? 그쵸. 그 이유는 설명이 네, 안 되죠. 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누구나 그렇구나. 그런 걸로. 그런 걸로. 그리고 전 쇼코의 미소 중에서 네. 또 하나 있는데 네. 쇼코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쇼코에게 내가 어떤 의미이기를 바랐다. 쇼코가 내게 편지를 하지 않을 무렵부터 느꼈던 이상한 공허감. 쇼코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정신적 허영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네. 맞아. 제가 이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옛날 과거에 관계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지금 공허함과 허영심 두 개가 다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한번 다 모여서 정리하세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네. 깔끔하고 네. 좋았습니다. 네. 저는 그 먼 곳에서 온 노래인가요? 네, 제목이. 네. 예. 거기서 좋았던 문장이 있어요. 좋은 게 아니죠. 이거는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 같아서 네. 나에 대한 선배의 끝없는 관심과 조언이 고마웠지만 그 고마움만큼이나 불쾌감도 커졌다. 선배가 나의 테두리를 짓밟고 나라는 공간을 무례하게 침입하는 것 같았다. 선배는 멀리 서 있으면서도 내게 너무 가까웠다. 나는 나의 가장 추한 얼굴까지도 거부하지 않는 선배의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애초부터 사랑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간이었으니까. 이 문장이었는데요.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었어요. 제 후배한테. 네. 나는 그래서 선배가 싫어. 나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했던 말은 이거보다 훨씬 매끄럽지 않은 말이었죠. 가식적이야였어요 저한테. 어떻게 선배가 나를 다 이해하는 척하는 얼굴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없어서 그냥 깊이 생각 안 한 거예요. 정말로. 내일처럼 생각했으면 그렇게 못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게 되게 후회도 되고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솔직하게 얘기 못한 것도 아쉽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네, 특히나 이 단편은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4년이라는 제 기억 속에 어떤 것들이 다 열려서 오고 가고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여튼 지금은 대부분의 불의에 무릎 꿇고 삽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요. 네, 돈만 준다면 뭐든 합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최은영 작가의 소설은 앞으로도 읽게 될지 안 읽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쇼코의 미소라는 책은. 그런데 마음이 심하게 이렇게 뭔가 요동치시는 분들은 뭐 굳이 패스하셔도 될 만할 것 같기도 하겠다. 좀 가라앉는 느낌은 있어서요.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줄 평하고 추천평 좀 남겨주실래요? 그리고 마무리할까요? 네. 한 줄로 요약은 못하겠고 제가 내용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보지 않았을 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뭐 공지영 작가 의자놀이라든가 세월호 관련된 책도 사기는 다 사고 안 읽었거든요. 내용을 아니까. 네.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피해 다니고 아픈 거 싫어하고 근데 또 제가 뭘 딱히 하지는 않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런 비극적인 일이 꼭 내가 겪지 않았어도 이렇게 소설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읽혀지는 게 알게 되는 걸로 공감하게 되는 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네. 알고 있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또 그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좀 막는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추천을 하고 싶고 네. 별점도 4.5. 오, 네. 깜짝 놀라겠는데요. 분별력 없는 별점. 네. 저분의 매력은 저거죠. 인정. 네. 네. 인정. 네. 그렇죠. 네. 이마담은요? 네. 저는 별점은 3.5점이고요. 네, 네. 이유는 흐린 하늘을 보는 듯한 소설책이어서. 아,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권하나요? 누군가에게? 글쎄요. 글쎄요. 네. 생긴 것도 야박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짐작이 안 가시겠지만 눈, 코, 입이 참 야긋동하게 아주 그냥 딱 있을 자리에 예쁘게 자리 잡고 야박하게 생겼습니다. 글쎄요라니요. 네. 저는 이 책 평점 2점입니다. 네. 제가 페북에 네. 이 우리 부킹 클럽을 연동하면서 네. 거기다 별점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평균을 어떻게 내야 될지 알 길이 너무, 없어요. 네, 너무 우리는 어렵습니다. 평균 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정말 애벌레를 보는 듯했어요. 이 소설을 보면서, 그러니까 거피가 없는 아직은 다 그런 예민한 것들, 아픈 것들, 통감이 네. 심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작가의 시선이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나 서사의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에 대한 묘사들만 네네. 그래서 그 전체 그러니까 어떤 건 이해가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한지와 영주 같은 네. 경우에도 아마 그래서 조금 더 몰입이 안 되셨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도 옛날 사람인 거죠. 자꾸 서서 운운하는 걸 보면 네 근데 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라고 하는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라고 하는 그래서 네 저는 굳이 누구한테가 추천하지는 않을 책입니다. 네 추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제 독서가 나빴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추천만 안 할 뿐이죠. 네 여튼 다음 소설이 더 알차게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근데 문학 동네에서 밀어주고 있는 걸 보니까 네 훌륭한 작가가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쇼코의 미소라는 작품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 저희한테 댓글을 달아주신 아주 유명한 그 혁수리라는 분이 길다 너희 너무 길다 이런 총평을 남겨주셨다 하셔가지고 줄여보려고 했으나 그닥 많이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했다는 점을 네.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저희는 한 분의 팬도 그분의 의견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그렇습니다.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무더위가 날로 기승입니다. 꺾이겠죠, 그래도. 네. 안 그러기만 안 꺾이면 큰일 납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무더위를 날려버릴 아주 야팍하게 생긴 이마담에게 마지막 인사를 맡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네.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땐 시원한데 나가면 정말 덥다는 걸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그분들에게 음. 일하는 데 있어서 네.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만 양보해 주는 음. 오늘 하루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훌륭합니다. 생각보다 훌륭한데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덥겠지만 무덥겠지만 네, 마음으로라도 시원한 바람 한 줄기 그리면서 네, 참